광고 대행사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럴에 대한 좀 꿀팁 좀 주시죠.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네. 되게 이제 그 순수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 제품이 이제 잘 좋고 네. 상세 페이지도 잘 만들었는데 네. 왜 안 팔리냐 아,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서 제가 정말 안타까워서 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지. 그렇군요. 이 바이럴 머신 뭐지? 바이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흔히 그 상품을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면 되게 잘 나갈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운이 좋으면 하나가 들어오거나 거의 안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죠. 근데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카페나 블로그를 작성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방법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그냥 올려놓는다고 해서 광고를 돌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들어오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올린 건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브랜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1,000원 후원이 오! 이거 감사합니다. 항상 너무 찌질하게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좀 남균님이랑 있을 때는 멀쩡하게 좀 와야지 그나마 좀 알아봐서.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의 물건을 사실 알리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상품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알리는 광고도 중요한데 광고료를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은 광고를 안 하는 방법, 광고료를 줄이는 방법이 더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저희는 바이럴 카페나 아니면은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품을 타겟을 정해서 글을 써서 그 사람들을 유입시키고 내 상품을 자연스럽게 소개해 주면서 그게 필요성을 던지면서 물건을 사게 하는 거죠.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한글만 쓸 줄 알면 다 팔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꿀팁들은 최대한 다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도. 남균님은 네. 거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제가 사실 남균님한테 배웠어요, 여러분. 남균님 제자라고 해도 왜 이러세요? 무방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 계신 지금 한 60여 분 정도 계신데 네. 이분들이 물건이 있어요. 상세 네. 페이지도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카페를 쓰든 블로그를 쓰든 그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를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자기가 정보가 너무 없잖아요. 상세 페이지 정보를 가지고는 사람들이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블로그든 카페든 글을 좀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디든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이 됐든 어떻게든 다 끌어 모아서 여러분의 상품이 A 상품이면 A 상품에 대한 정보에 대한 글을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디를 모아라. 네이버 아이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채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려면 네이버 자체 내에서 움직이시는 게 가장 이득이시니까 일단은 되는 대로 아이디를 다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디를 모으고 채널에서 글을 써라. 그쵸.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블로그도 있을 수 있고 그쵸. 뭐 카페일 수도 있고 그쵸. 커뮤니티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뭐 예를 들면 글은 어떻게 써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라이언 가습기를 위탁으로 만약에 갖고 왔어요. 그쵸.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여러분 가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게에서 나는 가게를 차려야지 사람들이 오는데 내 가게가 없으면 내 가게를 알리는 데가 없으면 사람들이 안 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라이언 가습기라는 제목으로 블로그를 작성하든 카페를 작성하든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라이언 가습기를 쳤을 때 블로그에 라이언 가습기가 나오든 카페에 라이언 가습기가 나오든
그게 나와야 돼요 일단은. 왜냐면 내가 처음 사는 사람이 아니어야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첫 번째 그런 미션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사람들이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느끼고 있는 두려움이 있죠. 이 제품이 나한테 쓸모가 있을 것인지.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상세 페이지만 보고 해결이 안 돼요. 그죠? 맞아요. 가장 해결이 되는 거는 후기를 많이 보죠. 맞아요. 후기에 의해서 내가 이걸 살까 말까,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결정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약간 깔아둔다, 네, 이런 맞습니다. 느낌이라고 보면 네, 될까요? 그 맞습니다. 상품을 검색했을 때 그쵸.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은 이거는 이제 구매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가 이 제품 정말 좋아요, 네. 저도 써봤더니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좋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그 전 라이언 가습기에 대해서 키워드를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라이언 가습기를 후기 작성을 하기 전에 라이언 가습기에 대한 소개를 소개글. 그쵸, 소개글을 작성해주는 거죠. 왜냐면 후기를 먼저 썼을 때 소개글이 없다면 네. 사람들이 비교할 대상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팔 준비를 라이언 가습기라는 제목으로 네. 블로그를 네. 라이언 가습기 기능이라든지 네. 장점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깔아주시는 거죠. 그다음 후기 글은 그 다음에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서를 따지자면 여러분들 상품명을 검색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죠. 라이언 그쵸. 가습기라는 키워드. 그쵸. 라이언 가습기는 높지만 여러분들의 상품명은 이제 키워드가 낮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그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장점이 뭐고, 뭐 이게 네, 이 제품이 맞습니다. 어떤 제품이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기나 뭔가 이렇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다음번에는 이제 사람들이 주로 검색하는 단어를 위주로 키워드를 작성을 해주시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 블로그 작성법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근데 일단은 지금 먹스 MR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상품을 취급하는 다른 업체가 글 올린 것도 있고 제가 올린 것도 있는데 다른 업체로 빠지지 않을까요? 그 우리 트래픽이 제가 힘들게 모았는데.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방법이 사실 있는데 네. 이거 비밀인데 공개 가능한 것만 일단 두 가지는 뭐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상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이언 가습기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라이언 가습기를 운이 좋던 아니면 주변에 아시는 사장님이든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던 위탁으로 받아왔어요. 그러면은 내 상품이 다른 쪽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링크를 달아주거나 내 스토어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무언가의 통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글을 다 작성한 후에 이 제품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링크로 바로 구매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링크를 남겨주는 방법들이 있겠죠. 링크를 남기거나 상호명을 남기면 되나요? 스토어를 남겨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스토어명? 네, 그쵸. 상호명이나 스토어명을 남겨주시면 네. 거기로 찾아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게 아예 없고 내 네. 상품만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네. 다른 데로 빠질 확률이 높죠. 그 여기 어떤 분께서 이제 블로그 최저가로 올리면 된다, 네. 준최저가 잡아서 올리면 잘 된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쵸. CO8 CO8 발음을 조심해야 네.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팔이라고 하죠. 인팔. 인팔. 네. 저게 사람 인인가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저 분께서 얘기하신 게 사실은 이제 시중에서 광고 대행사나 뭐 유통회사들 중에서 좀 이렇게 직접 네, 맞아요. 바이럴을 하는 곳에서 저렇게 사실 많이 하죠. 네, 맞아요. 뭐 좀만 더 힌트를 좀. 사실 근데 요즘에 최저가 블로그나 그 준최저가 블로그로 많이 광고 대행사들이 쓰거나 뭐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용을 하긴 해요. 근데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최저가 블로그나 준최저가 블로그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아이디로 충분히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경험을 해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가 최저가 블로그가 아닌데 난 과연 내가 했을 때 효과가 있을까? 일단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돼도 효과가 있다.
네,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음. 왜 안 되냐면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안 써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두 개 썼는데 물건이 안 팔린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블로그든 카페든 제 생각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광고를 계속 내 스스로 내가 혼자잖아요. 네. 여러분들 직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카페를 올리면 카페에서 한두 명이라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글을 작성해 놓으면 그 한두 명이 보고 사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작성을 안 하고 아니면 한 번 해보고 효율이 없다 이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실. 대충 한 달? 한 달만 해도 효과가 좀 있을까요? 전 있다라고 아, 말씀드리고 있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달 정도만 해도 이게 C랭크로 묶이기 때문에 최적화가 되거나 C랭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그 C랭크를 잡아야만 네. 상품을 판매하기가 유리한 건가요? 블로그에서 잡을 때? 이게 로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최저가 블로그가 날아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항상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지금 저희 쪽에서도 이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방문자 수가 적은 블로그들이 네. 뷰탭에 노출이 되거나 PC탭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적화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이거를 내가 썼을 때 안 올라가서 사람들이 안 볼 거야 라고 해버리면 결국에 물건 못 파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라도 더 팔면은 네.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홍보를 하면은 하나라도 더 팔린다.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 블로그로 작성을 했을 때 사실 문제는 최적화 블로그로 작성을 해도 글을 못 쓰면 물건이 안 팔려요. 그게 문제거든요. 네. 여러분이 올라간다고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글이 별로거나 제목이 별로일 경우가 높아요. 내 글이 광고성이 너무 짙어서 물건이 안 팔려서 고민이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쟁사의 블로그를 보고 벤치마킹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경쟁사들은 그걸로 많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내 거를 내려놓고 경쟁사처럼만 써봐도 그게 내가 생각했을 땐 광고인데 라고 하는 건 내가 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블로그나 카페를 보는 사람들이 광고임에도 알고 봐요. 왜냐면 비교를 하거든요. 광고네 하고 나가는 건 그게 타겟이 아닌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제목에 있어서 타겟팅을 정확히 하거나 아니면 그 제목을 일단은 제 생각엔 제목을 잘 적어야 돼요. 테이블에 안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업하는 사람들이 테이블 안 치는 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일단 테이블에 안 치는 연습부터 하려면 쉽게 말해서 너무너무 쉽게 말해서 어그로를 잘 끌면 돼요. 어그로를 잘 끌어야 되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있을 것이고 네. 키워드 앞뒤에 이제 또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좀 어그로를 끈다는 말씀이시죠? 그쵸. 일단은 네. 글을 쓰려면 상위 네. 노출을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실 텐데 하나의 블로그에서 계속 같은 상품을 소개하거나 정보성 글, 후기, 그러니까 하나의 카테고리 혹은 네. 하나의 그 포스트 쓰는 그 방식들이 계속 겹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봐도. 네, 맞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쓴 글에 대해서 그 글을 그 다음 글을 봐도 똑같은 상품이고 그 다음 글을 봐도 똑같은 상품인데 사람들이 광고라고 싫어하지 않냐. 광고 대행사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리뷰가 없고 완전 신생 스토어인 경우에는 네.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서 뭔가 광고를 하면 광고 의심을 받을 것 같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리거나 자연스럽게 녹아들거나 아, 둘 중에 하나인데 네. 내가 잘린다. 그럼 다른 채널 또 찾아가면 돼요. 어, 왜냐면 카페는 많잖아요. 강퇴를 당해도 그쵸? 여러분 강퇴를 당한다고 여러분의 그 채널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쓰는 채널이 하나는 사라질 수 있겠죠. 강퇴를 당하면. 근데 강퇴를 안 당하는 방법들을 잘 피해가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공지사항을 잘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공지사항을 안 보고 그냥 작성하시거나 뭐 그냥 등업도 안 하고 그쵸? 가입하자마자 글을 쓰고 그쵸? 이런 거는 당연히 네, 하면 맞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음. 카페 주인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자연스럽게 녹아드냐 했을 때 사실 뭐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냥 진짜 광고글을 계속 작성하는 광고 대행사처럼 하는데 광고 대행사들도 많이 잘려요. 네, 그래서 광고 대행사들 중에 잘하는 데는 이제 뭐 게릴라 마케팅 뭐 이렇게 얘기해서 카페에서 활동을 하면서 게시글 하나씩 올리는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거든요. 근데 공지사항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광고를 리뷰 형식으로 남길 수 있는 광고 게시판들이 있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맛집 아니면 뭐 음식 식품 리뷰, 건강식품 리뷰 이런 것들이 사실 제 그냥 뇌피셜이지만 그 카페도 활성화가 되려면 누군가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광고 대행사들이 가입을 많이 시켜줄수록 그 카페도 더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군가는 잘리지만 누군가는 또 이득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가입을 광고 대행사들은 할 거고 네. 그 카페는 계속 그 가입자 수가 늘어날 거죠. 그래서 그 선만 잘 지킨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광고를 하면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일단은 너무 이렇게 강퇴당하더라도 의기소침하지 말고 그게 당연한 거다. 네, 맞아요. 하지만 공지사항을 보고 이제 내가 카페 주인장이라고 생각해서 그 카페에서 어떻게 하면 녹아들 수 있을까? 네. 확실한 거는 그렇게 해서 잘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맞아요.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점점 개선을 해가지고 네. 이제는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 아리송하게 만들고 네. 혹은 이제 광고지만 네. 이게 너무 좋은 상품이라서 네, 혹은 맞아요. 글이 너무 이제 잘 써져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그냥 넘어간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목표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여러분들이 최적화 자꾸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진짜 최적화는 내가 되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잘 녹아들 수만 있다면 충분히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업체들 보면은 그 일상 게시글들을 많이 깔아놔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등업이 내가 글을 쓰는 게 많아지니까 그 등급이 올라가죠. 그러면서 하나씩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정하게 되면서 또 그 안에서 광고를 살짝 돌리면 그 안에서 또 구매 전환이 일어나고. 근데 사실 이런 작업들을 많이 안 하죠. 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하는 데도 있지만 안 하는 데도 있는데 네. 자본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계속 내 채널을 살리려면 네. 그런 큰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잖아요. 그 카페를 인플루언서라고 봤을 때 내 물건을 팔려면 인플루언서랑 친해져야 되잖아요. 내가 인플루언서한테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쵸. 인플루언서랑 친해지면 인플루언서가 좋아하는 행동들을 하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맞아, 카페에서 활동을 많이 하거나 내 카페에 좋은 정보를 많이 그 사람들한테 뿌려주면은 사람들이 결국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럼 내가 글을 썼을 때 물건이 좀 팔리지 않을까. 그러면 물론 최적화 블로그 그다음 카페가 더 시간적인 효율성은 더 좋겠지만 없잖아요 지금. 없으니까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라도 하시면 좀 어떨까.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손가락 좀 빠는 것보다는 광고비 날리는 것보다. 그쵸. 여러분들 광고비 30만 원씩 투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효율적인 광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무한도전님께서 이제 셔츠를 판매를 하시나 봐요. 네. 블로그 최저가로 정보성 글로 내 블로그를 키우는 걸 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셔츠 핏이나 옷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네이버 광고 여러분 그 검색하시죠? 키워드 도구를 활용하실 줄 다 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셔츠를 검색을 했을 때 어떤 키워드가 많이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지 광고를 먼저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무한도전님께서 만드시는 셔츠에 대해서 일단은 처음에 말했듯이 내가 내 블로그를 계속 발행을 하거나 카페로 발행을 해서 내가 셔츠가 A 셔츠라고 했을 때 A 셔츠를 검색했을 때 일단은 그 블로그나 카페에 글이 나와야 돼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키워드 광고를 돌렸을 때 높은 키워드로 있는 키워드들이 있죠. 그게 사람들이 그쪽으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키워드를 가지고 주제로 블로그를 또 발행을 하는 거예요. 셔츠로 따지면은 아까 쓰신 것처럼 뭐 남성 셔츠 코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쵸. 뭐 그런 식으로 가든지 옷은 의류는 조금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저희 기반은 수요의 기반으로 가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이 검색을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셔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맞춤 셔츠라든지 아니면 말씀해주신 셔츠 핏이라든지 셔츠를 잘 입는 방법 아니면 셔츠를 잘 다리는 방법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무한도전님의 셔츠가 어떤 점이 더 좋은지 장점이 명확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내가 이런 셔츠 방법들이 있는데 나는 이런 셔츠를 알아보다가 A 셔츠라는 걸 알아서 지금 너무 잘 착용하고 있다,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남겨도 광고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죠. 그 정보성 글을 쓰다가 그렇죠. 저희 제품을 그럼 결국에 홍보하게 되는 네, 거가 되겠네요? 사실 저의 방법이었어요. 사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방법이고 이게 많은 블로그들이 날아가고 있는 시점이나 아니면 그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처음에 쓸 때 좀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상품을 좋다라고만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의 좀 꿀팁을 드리자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 네, 내 셔츠를 입어야 되는 명분을 위에다 깔아주는 거예요. 셔츠를 잘못 입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나쁜 일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네. 셔츠를 잘못 내 피부 톤에 안 맞는 셔츠를 입었을 때 네. 내가 피부가 뭔가 잘 안 어울린다거나 네. 아니면 맞지 않는 셔츠를 입었을 때 뭐 혈액순환이 안 된다거나 네. 아니면 나한테 맞는 뭐 단추라든지 나한테 맞는 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에다 깔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셔츠를 찾았을 때 어떤 점에서 셔츠를 고민을 하고 그 셔츠에 대해서 정보를 찾고 있는지를 위에다 깔아주신 다음에 내 셔츠는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밑에 깔면은 내가 이제 내 셔츠에 대해서 더 좋은 반응이 나오겠죠. 진짜 중요한 말씀이고 뭐 셔츠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것들을 해당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약간 좀 오프 더 레코드인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구매로 작업하는 업체를 이기기가 힘들다. 근데 이런 업체들이 안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했는데 그냥 기범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전반적인 가구매에 대한 이야기가? 가구매 작업을 한 업체를 이기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사실 그 상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품 자체가 좋으면 내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다시 올 텐데 가구매한 업체가 상품이 안 좋으면 결국엔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가구매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광고의 문제인 건지를 정확히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구매한 업체, 사실 업체가 안 걸리는 이유는 네이버만 알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구매한 업체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 업체가 잘하는 게 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었던지 뭐 같은 상품일 경우에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었던지 아니면 광고를 잘했던지
그게 가구매인지 아닌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저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런 업체들을 욕하는 건 둘째치고, 일단은 내가 이런 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아, 아니,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가구매는 어차피 돈을 쓰는 작업이라서 오래 못 갈 거예요. 네. 근데 오래 간다면 그 가구매의 비중이 높은 게 아니라 가구매는 약간 곁들여주는 느낌이고 네, 맞아요. 결국 상품이 좋고 그 사람이 소구점을 잘 잡아서 맞아요. 상세 페이지도 잘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작업을 다 잘 하니까 그 가구매가 힘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상품에 대비했을 때 가구매라는 거는 러닝 트렌드 님도 이제 돈이 있으면은 다 넣을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 외적인 거에서 일단 강점을 한번 뽑아보자 뭐 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러닝 트렌드님이 만약에 지인분이 사줬을 때 이게 가구매일까요, 아닐까요?라고 하면은 이게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경쟁 업체를 뭐 싸운다기보다는 러닝 트렌드님만의 강점을 좀 잘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가구매인 거 어떻게 아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건 이제 저희한테 질문한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 가구매 티가 납니다. 맞아요. 그 가구매 프로세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리뷰를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쓰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매 건수가 많을수록 대충 쓰는 시행사들한테 단가 싸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가이드를 달라고 해요. 그 가구매 업체에서. 근데 가이드가 약간 이런 거예요. 뭐 엄마 선물로 드렸다는 걸 강조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 가구매를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엄마 얘기를 합니다. 한 10명 중에 9명이 다 맞아요. 엄마 선물로 좋아요. 엄마 선물로 좋아요. 엄마한테 선물했더니 좋아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리뷰가 연달아서 매일매일 올라온다? 이거는 거의 99% 가구매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자, 여러 카테고리 잡스토어와 한 가지 카테고리 파는 스토어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고추냉이님께서 거래처가 관리가 가능하시다면 여러 가지 파는 것도 방법이고요. 만약에 내가 혼자 하는 상황이고 그 발주 시간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혼자라고 하면 저는 하나만 좀 일단 잘 팔아보면 그 다음에 2개 파는 거, 3개 파는 거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로직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냥 하나 그냥 말씀해 주시죠.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키워드는 한 5개 정도 들어가고 키워드 5개, 본문에 5개. 네, 맞습니다. 그 다음 글자 수는 한 2000자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단마다 한 문단 끝나고 한 문단마다 사진을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동영상이나 지도 같은 것도 넣어주시면 좋고요. 요즘에는 동영상을 많이 넣는 편이라서 그 네이버 쪽에서 이제 유튜브를 잡겠다고 동영상에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라 동영상을 6개씩 넣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넣는 방법들도 있고요. 근데 사실 로직이 중요한 것보다는 여러분 내용이나 제목이 사실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쓰는 글이 일단 꾸준하게 그 한 컨텐츠로 계속 발행이 되는가, 그 다음에 내가 키워드를 그 너무 높은 키워드를 잡거나 너무 낮은 키워드를 잡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목을 쓸 때 일단은 키워드 위주로 가셔야지. 여러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가습기를 팔고 있는데 내 제목에다가 비염이 발생했을 때 좋은 뭐 가습기라고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들 비염이란 키워드도 검색을 해야 되고 가습기란 키워드도 검색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키워드, 내가 한 키워드를 정확하게 일단은 중심을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로 가면 좋을지를 작성해 주시면 좋고, 일단 내용 자체에도 제목과 연관이 가장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신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 자체에도 광고성 내용보다는 그 정보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주시면 좋고요. 블로그에 URL 남기면 효과 떨어지지 않나요? 요즘 블로그에 링크를 남기면 좀 문제가 된다고 하긴 했는데 이건 예전부터 나온 얘기고요. 뭐 댓글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URL 말고 이제 하이퍼링크를 활용할 수도 있는 방법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니면은 뭐 내 쇼핑몰을 아예 그냥 대놓고 말씀을 해주거나. 그래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는 오히려 내 글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로그나 카페에서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상품에 대한 설득력이 없어서 나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설득력 있게 써주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글을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네.
고가의 제품, 객단가 150만 원 이상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까요? 일단 고가의 제품인데 로하스가 이렇게 잘 나온다는 거는 어떤 정말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필요한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제품이라든지. 맞아요. 그러면 파워링크도 제가 볼 때는 그 세부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네. 메인 키워드 말고. 네. 그래서 세부 키워드 정도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그럼 DJ 정님이 하셔야 될 일은 광고를 돌린다, 안 돌린다 이런 것보다 그 키워드를 찾아내는 게 조금 맞아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키워드를 메인 키워드는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좀 낮은 그 검색 좀 낮은 키워드는 좀 저렴하잖아요. 그 키워드 좀 위주로 좀 작성을 그 링크를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네이버 특성이, 그러니까 세부 키워드는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는 맞아요. 구조라서 일단 키워드를 쫙 뽑아내신 다음에 어떤 광고든지 다 태우면 아마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마부사키 앞으로도 좀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어떤 채널보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남규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남규님은 언제까지나 마케팅에 대해서 잘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존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미쳤다. 와우. 미쳤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와우. 와우.